버지니아주 공립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의 운명이 내일 의회에서 최종 결정납니다. 법안 통과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지만 막판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합니다. LA시가 전자담배의 공공장소 흡연 금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술집과 식당, 해변 등 이미 금연 지역으로 정해진 곳에서 일반 담배와 똑같이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험 가입이 이달 말로 마감됩니다. 막판 초읽기 가입 혼란에 대한 우려 속에 반대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벌금을 내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교육 투자 등을 크게 늘리는 내용으로 3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QDR, 미국 국방 검토 보고서는 예산 상황과 관계없는 대한 방위 공약 준수와 대북 핵 억지력 확보 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에 대해 내일 주의회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서부 시간으론 내일 오전 11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폐기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통과될 거란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 상원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하원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주 의회 규정상 상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시 한번 양원에서 교차 심의와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같은 내용으로 하원을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은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자동 폐기됐습니다. 흑인인 해당 상임위원장이 상정 자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법안일 뿐 흑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게 반대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일각에서도 수정 법안을 제출해 상원에서 넘어온 동해병기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넘어온 법안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법안 중에 하나만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맥컬리프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던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늘 유엔 인권위 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일본 고위관리가 위안부 문제가 날조됐다는 망언을 또 했는데요. 이렇게 일본의 도발이 극심해진 결과입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긴급히 스위스행 비행기에 오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새벽 제네바에 도착했습니다. 윤 장관은 오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합니다. 그동안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예전 장관들과 달리 위안부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장관이 제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피해자 배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결정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판단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 문부과학성 차관이 위안부 문제가 날조됐다는 취지의 망언을 하는 등 일본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人を騙したり捏造した事実を捏造することが大嫌いな人間でございます。皆さんと心は同じ、考え方も同じでございます。 이번 유엔 회의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지 않지만 일본 측 관계자들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장관의 이번 연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제 외교 무대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바에서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
LA시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실행된 청소년 판매 금지에 이어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된 것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Tabulate the vote. 14 ayes. All right, that's passes. 전자담배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LA시 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식당 그리고 해변 등 이미 LA시가 금연지역으로 정해놓은 곳에서 전자담배도 흡연이 금지됩니다. 술집에서 사용을 제외시키자는 수정안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LA시는 뉴욕과 시카고 등 전자담배 사용에 규제를 늘리고 있는 대도시 중 하나로 합류하게 됩니다. And it's my hope that as Los Angeles joins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this is going to be a day where we're seen as a catalyst for this kind of, as Mitch said, common sense approach throughout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western United States, joining major cities like New York and Boston and Chicago. 전자담배 판매량이 매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지난 1년간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례안이 실행되면 청소년을 전자담배에 노출해서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A high percentage of underage vapors, as we would call them, have never smoked tobacco. This is their introduction to nicotine and other chemicals. Well, this is a step in the wrong direction for young people. So we're protecting our young people. We're protecting our employees in bars and restaurants. 이 조례안은 카세트 시장에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 케어에 따른 보험 가입이 이달 말로 마감됩니다. 이미 상당수의 공인 상당기관들이 신규 가입을 마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막판 초읽기 가입에 나서려는 사람들의 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운 내 한 한국어 상담기관. 입구 앞에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3월 31일까지 선생님께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예약 손님을 받고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직접 카보더 캘리포니아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시고서.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상담기관들이 3월 말까지 예약이 가득 차 더 이상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존 가입자들의 승인 신청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막판 가입에 나서는 것과는 반대로 차라리 올해는 벌금을 내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한인타운 가구 공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박인욱 씨. 박 씨는 올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보험료를 산정했을 때 지출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아이들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첫 해부터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보험료가 지금 벌금 내는 것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올해는 보험을 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인 상담사들은 실제 박 씨와 같이 상당수의 한인들, 특히 자영업자나 다운타운 의류 제조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층 기준을 넘고 이에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연방 빈곤선의 250%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의료 비용에 대해서 전혀 정부 혜택이 없으시고 올해는 더군다나 이제 벌금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바마 케어 상품 자체에 대한 불신과 홍보 부족 등도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오바마 케어의 혜택 범위에 대한 우려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병원에서 다른 일반적인 앤섬 블루크로스는 다 받는데 거기에 속한 카보더 캘리포니아 앤섬 블루크로스는 받지를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편 오바마 케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말을 기준으로 최소 9개월 전에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부 공인 상담가들은 만약 3월 15일을 넘겨 가입할 경우 5월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 동북부 지역에는 또 눈폭풍이 몰아닥쳐서 연방정부가 올해 들어 4번째로 문을 닫았는데요. 그 현장을 오늘 가보시겠습니다. 워싱턴 WKTV의 홍은영 기자입니다. 3월 봄의 문턱에서 또다시 폭설이 워싱턴 일대를 강타했습니다. 올겨울은 최악의 폭설이 내리고 매서운 눈폭풍과 강추위가 이어진 혹독한 겨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I'm tired of this, all this snow. We actually tired. It's not the same like last year. This is too much.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일터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은 차량 유리창에 꽁꽁 얼어붙은 눈을 치우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제설기구를 이용해 온 힘을 다해 눈을 아무리 치워도 그칠 줄 모르는 눈 때문에 제설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교통안전 유지를 위해 도로와 주차장 부근에서 제설 작업에 열중하는 제설 차량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It wasn't as bad as last year as it is this year. So when did you start working? The day? I started at 6 this morning, and probably won't be finished for at least about sometime tonight. 연방정부가 올겨울 들어 4번째 셧다운에 들어가고 각 학교들엔 휴교령이 내려져 출퇴근 차량들이나 이동 차량들이 여느 때보다 훨씬 적었기 때문에 도로 곳곳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꽁꽁 얼어버린 도로 위를 조심스럽게 느림보 운전하는 차량들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눈폭풍이 핥히고 간 흔적들이 산적했습니다. 제설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다툼이 벌어져 매서운 눈초리와 말다툼이 오고 갔습니다. 차량 밑엔 눈이 녹아 흘러내리다가 영하의 기온 속에서 얼어 눈이 고드름으로 변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월에 또다시 찾아온 폭설과 한파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워싱턴 일대에선 따뜻한 봄 기운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10억 달러 이상을 가진 세계 거부들의 명단을 내놨습니다. 올해는 특히 여성 부자들이 많이 늘었고요. 한국인은 2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30조 원이 넘는 돈을 기부한 세계 최고의 기부왕 빌 게이츠. There's enough wealth in the worl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so whether it's individuals, governments, businesses, as we make them aware, they'll be drawn in. 동시에 760억 달러, 우리 돈 81조 원의 자산을 가진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동안의 기부액까지 합친다면 세계 최초의 1,000억 달러 억만장자인 셈입니다. One, we've been doing this list 28 years, a world billionaires list. He's been number one 15 of those years, but 특히 올해는 여성 부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 부자의 10%인 172명으로 역대 포브스의 부자 순위 발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등 자수성가한 여성들도 새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인은 27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02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202위를 차지했습니다. 세계 억만장자들의 올해 총 자산은 지난해보다 1조 달러, 무려 1,00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85 richest people in the world own the wealth equal to the wealth of half the world's population. 세계 부자들은 미국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